23만 금천구민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 진심의 공감, 따뜻한 소통으로 구민을 대신하여 핵심을 묻는 금천구의회 제252회 정례회 고영찬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 독산 1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영찬 의원입니다. 이번 252회 정례회에 충실히 임해주고 계신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겨울은 이상기후로 인해 혹한의 한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 건전재정 확립과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맞춤형 복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정부의 409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빚을 만들어 오늘날 국가재정의 발목을 잡고 결국 국정 동력까지 흔들리는 것을 체감한 바 있습니다. 2년 전 우리 구의 재난지원금 역시 사전 분석이나 지원 이후 구체적인 결과도 없는 상황입니다. 금천구는 최근 서울 25개 자치구 중 소득 하위 비율이 1위에 해당하는 자치구로 조사됐습니다. 그만큼 더욱 촘촘하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계층 사다리 복원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금천구청 앞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지만 건너편에는 양당의 정책 현수막이 어지러운 전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정쟁보다 화합으로 올해를 되돌아보고 내년 구정을 더욱 단단하고 따뜻하게 준비하는 연말이 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일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벨리 교통체증 해소 방안 및 철도 지하화 이전 지연에 따른 소음 민원 대책에 관한 현안 질문입니다. 지벨리는 금천구의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수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출퇴근 시간대에 심각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진입로의 병목 현상과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환경으로 인해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준비된 영상 자료로 잠깐 보겠습니다. 서울 시내 상습 정체 구간 중에서도 금천구 가산 디지털 단지 일대는 혼잡도가 극심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 속도가 시속 1km에 불과할 정도인데요. 해소 대책은 없는지 노도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퇴근 시간대 구로 가산 디지털 3단지 사거리, 철산교 방향으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차량 행렬은 2단지 사거리 방향까지 수백 미터에 이릅니다. 교차로 중앙까지 꼬리를 문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혼잡도가 극에 달하자 초록색 신호가 들어와도 차량들이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너무 밀려요. 또 여기까지 한 50m 오는데 거의 10분 걸렸어요. 교통체증의 원인은 인근 산업단지 등의 직장인들 차량이 철산대교로 가다 서부간선도로를 타려고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금천구청 조사에 따르면 혼잡시간 이 일대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1km에 불과합니다. 차들이 이렇게 거의 멈춰 있으면서 걸어가는 게 훨씬 빠를 정도입니다. 차선 바꾸기조차 쉽지 않다 보니 접촉사고도 자주 일어납니다. 뛰어들다 보면 이제 가끔가다 사고들만 나오고. 1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인근 가산 디지털 단지역 혼잡도도 서울 최고 수준인데다 시내버스도 교통체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버스는 그래도 이렇게 끼어들기를 좀 잘하는 편이라서 그나마. 더욱이 향후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차량 통행량은 더 증가할 것이며 교통 문제가 극심해짐에 따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 구에서 논의되었던 대중교통 확대, 도로망 확충,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등의 방안들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더러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인지 예산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벨리 교통 문제는 우리 구의 단독 해결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구청이 주민이 겪는 불편함 해소와 사고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및 소통과 재정, 기술적 지원이 적극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 수립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서에서는 현재 서울시 및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지배인리 교통체 등의 근본적,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립한 중장기 로드맵이 있다면 구체적 계획과 실행 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도 지하화 이전 지연에 따른 소음 민원 대책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된 금천구의 철도 지하화 사업은 제도상 제약으로 번번이 추진이 무산 지연되다가 올해 1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철도 지하화 실현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만 3년에서 5년, 예산 확보 및 법적 절차까지 2년에서 3년, 공사 및 개발 단계에서 5년에서 7년으로 적어도 총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긴 시간 철도 지하화 열망과 달리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된 사업이 2017년부터는 본격적인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지하화 공사는 답보 상태이며 그동안 소음 민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음터널이 설치되면 좋겠지만 방음터널은 차량 사고 발생 시 화재를 키우는 위험성과 막대한 설치 비용이 지하화 추진 시 매몰되는 상황이기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어렵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손 놓고 방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음 문제에 대해 어떻게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 확실한 방안에 대해 부서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천구 공원 명소화 사업 추진에 대한 현안 질문입니다. 금천구는 관내 곳곳의 지역을 대표하고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한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지역 명소화라는 명목하에 공원 조성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금천 폭포공원 명소화 사업에 총 58억 원의 구비를 투입하여 재조성 공사 완료하였고 금천 체육공원 명소화를 위한 경관 특화 사업에 구비 16억 원, 시흥계곡 오미 생태공원 조성에 구비 19억 4,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4억 100만 원, 금날의 중앙공원 재조성에 구비 16억 4,900만 원, 호암산 역사문화지구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 1억 원 등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도 산림휴양 인프라 조성을 통한 명소환 사업에 용역비 1억 80만 원, 한우물 폭포공원 명소화 랜드마크 공사계획 설계 용역에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동별로 지역 명소화를 위한 공원 조성 사업까지 크고 작은 예산들이 해마다 편성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원 녹지의 대규모 예산 투입은 금천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외부 방문객 유치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나 현재 추진 방향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선 공원 명소화 사업이 금천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성동구의 서울숲, 용산구의 용산가족공원, 인천시 연수구의 송도 센트럴파크, 경기 수원시 광교호수공원 등 다른 지역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면 이들은 대규모의 집중적 투자와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 기획을 통해 구민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천구의 사업은 산발적으로 소규모 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의 성공적인 랜드마크가 된 공원은 대규모 투자와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주변 상권 및 교통 편의에 의한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성된 반면 우리는 예산이 분산되어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어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금천구만의 독창적인 랜드마크를 추진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낸 창의적인 테마나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다른 지역의 랜드마크 공원은 지역의 역사, 문화 또는 자연환경 및 상권과 연계된 확실한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사업은 단순히 시설을 추가하거나 소규모 장식을 도입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민 의견 수렴이 충분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공원의 명소화는 단순한 시설 조성이 아닌 구민들과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인 만큼의 효과가 구민들에게도 확실히 와닿는지가 우선입니다. 사업의 장기적인 유지관리 계획이 명확히 수립되었는지도 염려스럽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으로도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존의 공원 관리에도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공원 명소화 사업 완료 후에도 시설 유지와 운영에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 발생할 것이며 새로운 시설에 추가로 오히려 행정 측면에서 전반적인 관리의 부담은 더욱 가중됩니다.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유지관리 계획 수립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원 명소화 사업이 금천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들이 의견이 사업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사업 완료 후에도 구민 의견에 대한 피드백 반영이 되고 있는지와 새롭게 추가되고 있는 명소와 공원들에 대한 장기적인 유지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금천형 주민자치회 개선 방안 대한 현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천구는 2021년부터 금천형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작년부터는 주민자치회 운영비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주민자치회 운영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참석 수당 및 역량 강화 교육, 성과 공유회 등 행사 비용을 포함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지원에 3억 936만 원, 주민자치 지원 사업에 4억 6,180만 원, 금천 주민참여 학교 운영에 3천만 원, 주민자치회 사무원 인건비 및 퇴직금 등을 포함한 자치회관 운영에 16억 690만 5천 원, 총 24억 806만 5천 원입니다. 올해 편성 예산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지원에 5억 2,934만 원, 주민자치활동 지원 사업에 3억 원, 자치회관 운영에 16억 871만 3천 원, 자치회관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에 4,400만 원, 총 24억 8,205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7,398만 8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에 7억 2,536만 원, 주민자치활동 지원 사업에 3억 원, 자치회관 운영에 18억 6,188만 1천 원, 총 28억 8,724만 1천 원입니다. 이대로 예산안이 통과될 시 전년 대비 4억 518만 8천 원 증가합니다. 이렇듯 주민자치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4월 열렸던 제249회 임시회에 주민자치위원에게 신문 구독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과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었다가 부결되었으나 이번 정례회에 소관상임위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로 설립되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운영 방향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의 구성 선출 및 운영 과정에서 대표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이 대체로 일부 주민들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어 이로 인해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 직업, 사회적 배경이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할 뿐더러 새로운 회원의 진입 장벽 및 일부 회원들의 세력화로 인해 특정 인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은 몇 년째 똑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정당성, 공정성을 약화시키고 실질적인 지역 문제의 한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비효율성과 의사결정의 지연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절차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보입니다. 잦은 회의와 긴 논의에도 실질적인 결론과 실행 방안 도출은 느리고 회의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이 주를 이루며 다수의 참여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이는 작년 구청의 주민자치회 용역 과정 중에 진행된 토론회에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입을 통해 스스로 제기된 문제입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신규 회원의 활동을 제한시키며 참여 의혹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재정관리의 불투명성과 예산 부정집행의 문제입니다. 주민자치회에 주어진 예산이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한 주민자치회에서 예산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고 부정하게 진행된 일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자치회의 자금 사용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가운데 이러한 의혹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만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지역 문제 해결과 정책 제안을 담당하지만 그를 위한 충분한 전문성 및 역량을 갖추었는지도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부족은 정책 수립이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단순히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거나 상징적인 활동에 치중하고 단순히 타 직능단체의 사업이나 인근 자치구 사업을 비슷하게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들로 인해 주민자치회 운영을 중단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는 자치구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용산구는 작년 10월 2기까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회귀하였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였을까요? 당시 용산구 의회의 2023년 10월 임시회에서 이 사안과 관련하여 진행된 구정질문에 용산구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용산구는 4년간 주민자치회 사업에 2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동별 인구 대비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과 주민총회 참여, 사업별 주민 참여가 높지 않고 당초 취지에 맞는 운영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도 주민자치회 사업의 낮은 주민 참여율, 청년 등 각계각층의 관심 부족으로 인한 대표성 저하, 사업비보다 인건비 등 운영비의 높은 비중, 사업 발굴과 시행 과정의 비효율 등 시범 사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살펴본 우리구 주민자치회의 문제점과 같은 난간에 봉착하여 숙고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 회기라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주민자치회에 자치회관 운영권을 주었고 몇 년째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회는 자치 역량을 키워서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마을 일에 공공성을 띠고 봉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에 반하여 매년 인건비 등 운영비에 투입되는 예산만 늘어가고 있으며 이는 재정 악화 및 정부 기조에 따라 모든 단체들의 예산 지원이 축소지향적으로 가고 있는 시대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청에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으로 비치기까지 합니다. 이에 부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여 완전한 자치회로 독립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주민자치회의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주민자치회를 도입했던 일본도 현재 참여자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한정되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를 재구조화하거나 보완하는 등 우리 구에서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여 어떠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천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대표적으로 하나를 꼽는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 금천체육공원을 꼽겠습니다. 금천체육공원이 랜드마크라고 보십니까? 네. 아까 답변하실 때 금천체육공원이 관광 위주로 만들어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금천체육공원이 어떻게 관광 환경에 도움되는 게 있을까요? 금천체육공원은 자치구에서도 드물게 지금 그 구릉지 산을 연결하는 그 다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좀 보기 드문 사례이고, 그리고 그 전망대도 올라가면 우리 금천구가 뭐 전체가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독산, 가산 이쪽 권역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그 좋은 전망대가 위치하고 네. 있고, 그리고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또 무장의 숲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 답변은 짧게 해주십시오. 네. 최근에 다른 자치구의 랜드마크 가보신 게 있을까요? 최근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랜드마크라면은 일단 교통이 좋아야 되고 네. 주변에 뭐 그럴싸한 그 카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금천체육공원은 그런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네. 저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사실 금나래 중앙공원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금천체육공원이 나와가지고 좀 의아했거든요. 예. 이런 관광 요소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관광지로서 개발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 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을 관광지로 그 주된 사업의 목표를 관광지로 하겠다고 한 거는 그보다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관광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 공원을 이용을 하고, 사실은 명소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모든 사업들을 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만 그 사업의 결과 모든 사업이 명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좋은 평들이 있어야 명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공원이 돼야 명소화에 아주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많은 전망대도 가지고 있고 또 별빛다리도 가지고 있고 무장의 숲길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접근성 자체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좋냐 그거와는 좀 별개로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접근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많은 소문이 나게 되면 인근 지역에서도 방문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금나래 중앙공원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금천체육공원은 산 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도보로 가기도 힘듭니다, 그게. 대중교통도 접근성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 금나래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관광 요소가 좀 더 있습니다. 이제 곧 소설미술관 개관하죠. 주변에 카페는 셀 수도 없죠. 바로 옆에 지하철역 있죠. 관내를 관통하는 대부분의 버스는 금나래 중앙공원 근처를 다 지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금천체육공원이 더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더 명소인지 제가 그걸 좀 묻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답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예, 제 생각으로 볼 때는 금나래 중앙공원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말씀하신 거에 제가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그랬을 때도 아니, 금천체육공원이 더 명소인가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관점에서는 거에서도 금나래 중앙공원이 유리합니다. 교통성만 본다고 하면 유리합니다. 관악구 으뜸공원도 그럼 안 가보셨겠네요? 바로 옆에.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네. 거기는 랜드마크 정말 그럴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원인데도 거기는 금천체육공원이랑 조금 비슷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금천체육공원과 으뜸공원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과연 명소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을 때 가보셨겠죠, 아마도 그 금천체육공원 전망대를. 네. 네, 전망이 잘 보이지가 않던데요. 그건 어떻게 되는 일이죠? 전망대가 뭐 아주 시야가 다 트여 있어서 뭐 180도 이상 다 보이는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좌우에 수목도 있고 해서 물론 그 수목을 제거하면 더 좋은 시야를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또 그 전망보다는 또 어떤 그 수목의 그 생육 그걸 또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가장자리에 있는 그 수목은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전망대로서 조금 시야가 좁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폭포공원 재조성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그 행사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 바퀴 돌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폭포는 계속 물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부식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네. 그날 난간이 다 부식돼 있더라고요. 녹이 쓸어가지고.
그게 개관식인데 어떻게 보면 그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마 다가 된 건 아니고요. 일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아까도 제가 이제 사업을 설명을 드릴 때 체험형 폭포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폭포를 그냥 그 지상에서 보는 게 아니고 데크를 통해서 부식된 부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데크를 설치하고 폭포수가 바람에 날리거나 해서 아마 이제 쇠에 닿았는데 아마 그 페인트가 입혀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서 물이 침투돼서 아마 녹이 나온 걸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시를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제가 지금 주민 피드백 관련돼 가지고 방법이랑 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주민들께 뭐가 필요하신지 묻는 게 아니라 몇 가지를 유도해서 묻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주민 피드백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하셨는지 그리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어떻게 제공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성구 국장님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저랑 요 관련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눈 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그죠? 네네. 제가 보니까 앞서 임시회 3번이나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데 지금 그 예산 관리, 집행 과정, 투명성 부족, 그 주민 신뢰가 계속 저하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 또 부서의 입장은 여전히 똑같으신가요? 지금 예산 관리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지출할 때 100만 원 이상의 동장님을 거기에 그 협조자나 이렇게 하고 아니면 50일 이하일 때 이렇게 이제 그 팀장을 하든지 그 주민자치 전담관을 하든지 통화를 하든지 같이 협업을 하든지 아니면 해결을 우리 동에서 행정에서 가져오는 방안도 자치 회장님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체 청년 장애인 그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들 중에? 네. 청년은 39세 이하. 비중이요. 전체 위원 수 중에 그거는 비중. 지금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 저기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는. 근데 제가 위원으로. 보니까는 뭐 0.5% 이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1%도 안 되고. 근데 10분의 1 방금 뭐 우선 선발하시겠다 그랬는데 네네. 이것도 사실 개선하는 방안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것도 지원자 자체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답변 드렸듯이 한번 그분들이 다 충원될 때까지 비워두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모집도 하고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뭐 갈등 해결 전문가 위축하시겠다 그랬는데 네네. 지금 갈등이 예상되고 제가 임시회 때도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갈등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발생할 걸 미리 알고 있는데 네네. 갈등 해결 전문가를 또 위축해서 한다. 그러면은 뭐 갈등 해결 전문가를 위한 그 사업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소소한 갈등이라든지 아니면은 회장님하고 사무국 또 주민자치회 위원들과의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그런 갈등이 좀 지속되지만 큰 갈등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서로 상대적이 또 있고 그래서 우리 교육할 때 갈등 원인이라든지 이런 해소 방안도 교육 좀 하고 또 이제 만약에 동에서 해결 안 되면 구로 동양보호가 구에서도 나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외부 전문가도 그때는 좀 투입을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제239회 임시회, 제243회 임시회 때도 똑같이 당시 김성구 자치행정과장께서 네네네.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해력 봤습니다. 그럼 계속 답변이 똑같은 이유는 개선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처음에 조그맣게 이제 발생이 갈등했고 해당 주민자치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조정이 되어 있다 보다는 수면 아래로 조금씩 가라앉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일전에 시흥 사동에서 일어난 갈등 때문에 좀 수면 위로 올라와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또
저희들한테 요구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 이제 체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뭐 담당 그때 과장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 왜 갈등이 일어나는지 사실 주민자치회장 선출이 시작입니다. 이 갈등의 원인은.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문제 있었던 회계 문제 그리고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기존에 있었던 답변 말고 새롭게 책임 있는 답변 서면으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